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의 맥을 짚어보는 부정맥TV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뭔지 아주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지식산업센터에는 어떤 회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입주하는지 그 비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는 들어갈 수 있고 어떤 회사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똑같이 사무기기를 판매 또는 렌탈하는 업체 A, B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 업체를 보고 B 업체도 최근에 실입주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지식산업센터를 하나 분양받으려고 모델하우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상담사로부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A 업체의 사무기기에는 바퀴가 있는데 B 업체의 사무기기에는 바퀴가 없어서일까요? 자, 이 상황에 대한 답은 제일 마지막에 오픈하도록 할 테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은 인터넷에만 쳐도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그 많은 정보를 제 나름대로 필터링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은 법에 의거하고 있는 것들이라 이유는 저도 자세히 알지 못하니 이유는 묻지 말아 주시고요. 저는 입주 불가능 업종들 위주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조업인데요. 지식산업센터에는 대부분 제조업이 입주 가능합니다. 규모나 주차, 전기 용량 등 기술적인 부분들이 맞지 않아서 많이 입주를 못하는 것 뿐이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폐수 등 환경 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환경 유해 물질은 대기, 수질, 토지를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고 너무 심한 소음과 진동 또한 공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제조업 회사들 중에는 OEM 방식으로 운영하는 회사들도 많은데요.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가 재료를 직접 구입해서 생산하는 사업체에 제공하고 그 제품이 자기 회사 이름이나 브랜드로 제조가 되면 그 제품을 다시 직접 인수해서 직접 판매를 하면 내가 직접 생산하지 않았어도 제조업으로 인정한다는 사실, 조건이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지식산업인데요.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지식산업의 대분류만 무려 27가지나 됩니다. 기본적으로 웬만한 연구개발업과 기술 서비스업, 영상 관련 사업들은 입주가 가능하고요. 광고업 중에서는 특이하게 광고물 작성업은 입주가 가능하지만 광고물 작성은 안 된다는 점, 광고 매체 판매업도 안 된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환경 유해 물질을 유발하는 회사가 입주를 할 수가 없는데 환경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제외가 됩니다. 보건을 하려면 환경 유해 물질이 지식산업센터 내에 반입이 된다는 것이니까 당연한 일이겠죠. 인테리어 디자인업에서는 가구나 실내 설비를 판매하면서 실내 장식을 서비스하는 회사도 입주 불가능, 제품 디자인업에서는 기계, 재료, 구축물 및 시스템의 공학적인 설계 및 개발업도 입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시각 디자인업은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업종 중 하나고요. 기타 전문 디자인업에 제외되는 내용은 디자인해서 자기가 제조해서 자기가 판매를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 거면 아예 OEM 제조업에 4가지 필수 요건을 갖춰서 제조업으로 입주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다음은 최근에 신규로 입주가 허용된 업종들인데요. 출판업도 가능합니다. 다만 음악책이나 지도 해도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면요. 포장 및 충전업에서는 운수 관련된 화물 포장 활동은 제외가 되고요. 웬만한 경영 컨설팅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산업인데 법에는 5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지식산업센터 실입주자나 투자자들이 가장 애용하는 업종이기도 하고요. 자료 처리업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정보 제공업도 가능한데 용역을 통한다거나 온라인상에서 광고물 작성을 대행해 준다거나 증권을 중개해 주는 회사는 안 됩니다. 컴퓨터 운영 관련업에 보면 컴퓨터 수리는 되는데 컴퓨터 게임방 입주가 안 되는 게 당연하겠죠. 지금까지 제가 정리한 내용을 잠깐 훑어보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유해 물질이 발생한다거나 일반적인 소매업만으로는 입주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물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판매 업체들을 보면 가산 디지털 단지에 지식산업센터에도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픽업을 가는 건 가능하지만 직접 가서 직접 구매하는 건 불가능한 게 바로 이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까요? 도대체 두 업체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A 업체는 2010년에 개업한 업체로 현재는 광명의 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상태이고, B 업체는 92년에 개업한 업체인데 현재 김포의 한 지식산업센터에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두 업체의 업태 및 종목을 보면 기본적으로 도소매와 사무기기가 들어가는데 이것만 있는 B 업체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B 업체가 지식산업센터에
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A 업체를 보면 해답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A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에도 처음에는 도소매와 사무기기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광명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서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종목에 추가하게 됩니다. 이로써 A 업체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고요. 그리고 임대업의 경우에는 회사가 여러 경우로 인해 이전을 하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 때를 대비해 입주 후에 새로 추가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식산업센터 임대차는 이 업종을 통해 일어나게 되고요. 꼭 입주 후에 추가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B 업체도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을 추가하게 되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데 별 문제가 없겠죠. 요즘은 회사들이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는 경우가 많아져서 통신 판매업은 필수 종목 중 하나가 되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은 전통적으로 많이 택하는 업종이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의 창업과 투자가 늘어나면서 포토샵, 일러스트 등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시각 디자인도 많이 선호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 제작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고요. 나중에는 정말 제 유튜브를 그곳에서 만드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의 비밀에 대해 파헤쳐 보았는데요.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에 대해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이나 업종 코드를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알려주면 입주 가능 여부를 더욱 빨리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부동산 정보의 맥을 짚는 부정맥TV였고요.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는 안 바라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